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삶에는 결국 끝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도요, 종국에는 수명이란 한계를 맞이하여 결국엔 죽습니다. 삶이란 것은요, 종착역이 있는 기차 여행과 같아서 우린 여행 중 잠시 고양이를 만나 함께 여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행의 끝을 걱정하기보다는요, 여행의 과정을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야만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성장기, 성묘기, 중년기, 시니어기, 노년기, 고양이의 각 나이에 따른 삶의 단계별 특징과 관리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요, 각 나이대별로 먹어야 할 것도 또 주의해야 할 것도 다 다르니 내 고양이의 나이에 맞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삶의 주기를 나누는 기준은요, 전미 고양이 수의사협회 AAFP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장기, 생후 2달부터 6개월까지를 말하고요, 왕성하게 놀고 잔뜩 먹으며 눈에 띄게 성장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성장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이런 시기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사회화하고 적절한 놀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단백, 고칼로리의 키튼 사료를 자율급식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습사료캔, 간식캔, 주식캔, 스프 타입이나 파테 타입 등 가리지 말고 다양한 식감의 사료를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식감의 다양한 맛의 캔을 급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청년기, 생후 7개월부터 2살까지의 시기입니다. 생후 6개월 무렵부터 어린 아기의 시기가 끝나고 2살 정도까지 대부분의 육체적 성장을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사람 나이 기준은요, 24살 정도 연령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중성화를 했다면요, 비만에 대비해 조금 일찍 성묘 사료를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마른 편이라면요, 12개월까지 키튼 사료를 급여해 주시고요, 충분히 튼튼하고 중성화를 했다면요, 8개월령째부터 성묘용 사료로 조금 일찍 사료를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자율급식에서 하루 2, 3회 이상으로 제한급식으로 서서히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성장기에 비하면은요, 하루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식욕 또한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운동량이 많다면 65kcal, 운동량이 적다면요 45kcal 정도가 하루 필요한 기준 열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묘기, 2살에서 6살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은요, 대략 24살부터 40살 무렵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활발하고 그야말로 생애 최고로 빛을 발하는 찬란한 시기입니다. 성장은 이미 멈춘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요, 고양이의 1년은 인간의 4년 정도로 비교적 완만한 노화가 서서히 진행합니다.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며 충실한 시기를 지나게 되지만 비만의 경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제한급식으로 칼로리를 조절하고요, 절대 간식류는요, 전체 칼로리의 10%를 넘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중년기, 7살에서 10살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사람 나이 환산, 40살 무렵부터 59살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요, 이제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들고 아주 완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슬프지만은요, 제 나이에 해당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요, 행동이나 외모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은요, 노화는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서서히 증상 없이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해마다 건강검진을 철저히 해야만 하는 시기로, 만약 가능하다면요, 반드시 보험에 들어놔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사료는 시니어용으로 바꾸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식욕이나 몸의 상태, 체중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노령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여러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체중이 줄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식욕이 줄거나 음수량의 변화가 생긴다면요, 이것은 질병의 신호이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니어기, 11살에서 14살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사람 나이 환산으로 60에서 75세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원래 이 시기가요, 노년기에 해당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의학의 발달과 여러 집사분들의 노력으로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시니어기라는 새로운 구분이 중간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시기는요, 확실히 노령묘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절염이 다발하기 시작하고요, 왠지 눈도 조금 뿌옇게 보이고요, 시력도 조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늙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노령으로 인해 생긴 여러 질병들로 노령묘로서의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미리 잘 체크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준다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까지보다 더 여러분들의 세심한 손길과 보살핌, 그리고 관찰, 건강 체크가 중요하고요, 본격적으로 여러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액티베이트 캣 같은 노령묘용 영양제와
좋은 노령묘용 고양이 사료를 급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요, 매 6개월마다 건강검진도 꼭 받아보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반드시 최대한 연장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나이 때는요, 신규로는 보험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15살 이상의 연령을 나타내고요, 사람 나이로 치면요 76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요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었을 고양이에게 이제는요, 여러분이 세심하게 돌봐줘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니 캔이나 물에 불린 부드러운 사료를 급여해 주시고요, 항시 따뜻하게 데펴서도 줘보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요, 슬프게도 우리 고양이들의 몸도 마음도 모두 확실한 노화의 신호들을 보내게 됩니다. 50% 이상의 고양이가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고요, 80% 이상의 고양이가 관절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혹 인지기능 장애, 치매가 의심된다면요, 액티베이트 캣과 더불어서 병원에서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약을 반드시 처방받아 먹이세요. 의외로요, 치매 진행을 많이 늦춰줍니다. 움직임이 좀 둔해지는 관절염 징후가 보인다면요,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액티비트 캣과 더불어서 메타캄 캣 같은 고양이 관절염 약을 복용시켜서 고양이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결코 관절의 통증 속에 우리 고양이의 노년을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0% 이상의 고양이가요, 이 나이 때에는요, 만성 신부전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자립적으로 살아온 고양이라도요, 이 시기가 되면요, 우리의 손길에 의존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아기 고양이가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따스한 손길로 고양이의 편안한 노후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노령으로 온 치매나 관절염은요, 인생을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는 증거이고요, 또 훈장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는 따스한 여러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전생의 주기별 식사와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